영화 리미트리스에서 한 알의 약으로 뇌 사용률이 100%가 되고 순식간에 천재가 되며, 그리고 영화 루시에서는 뇌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극적인 변화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린 천재들이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다빈치, 뉴턴처럼 이들 천재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흥미롭게도 뇌과학 연구 결과 천재들의 뇌 크기나 구조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 영역 간의 연결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비효율적으로 뇌의 많은 영역들을 무리하게 사용했고, 소위 천재들은 그 문제에 필요한 뇌 영역들만 활용해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했죠. 바로 이런 현상을 뇌과학에선 뇌의 정렬이라 부릅니다. 미국 MIT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뇌가 정렬 상태일 때 백질 내 정보 전달 속도가 약 20에서 30%가 향상되고 작업 기억의 용량도 최대 40%까지 증가한다 했는데요. 여기서 백질은 뇌의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며 타고난 재능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죠. 네, 우리 뇌가 정렬 효과만으로 단기간에 더 빠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렬은 말 그대로 깔끔하게 배열되고 정리하듯이, 뇌과학에서 정렬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기화되고 협력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십 명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마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악보를 보고 멋진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뇌의 각 영역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뇌 영상 장치를 통해 관찰해보면 일반적인 집중 상태에서는 뇌의 3, 4개의 영역만 활성화되지만 정렬의 상태에서는 뇌의 8개에서 12개의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마치 뇌 전체가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렬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정렬이란 큰 관점에선 뇌 영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 말할 수 있고, 작은 관점에선 정보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신경 회로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 기존에 연결된 복잡한 도로들 중에 현재 필요한 도로들을 선택하고 또 그 도로를 고속도로처럼 확장하며 심지어 다른 뇌 영역과 새로운 연결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이니까요. 즉 정렬은 뇌의 대대적인 인프라 공사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렬을 위한 막대한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까요? 마치 거대한 공사를 위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C, NE 시스템인데요. 이는 청반액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을 뜻하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우리 뇌의 터보 엔진이라 불리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것이죠. 평소 노르에피네프린은 은은하게 흘러나오다가 특별한 조건에 갖춰지면 급증하면서 뇌 전체가 고성능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마치 스포츠카가 터보 모드로 전환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최적 수준으로 분비될 때 앞서 말한 정렬을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내 영역들 간의 정렬을 통해 우리는 천재와 비슷한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 했는데요. 실제로 노르에피네프린은 단순히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신호대 잡음비를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즉 집중에 방해되는 자극들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 강한 신호를 주며 더 쉽게 집중하고 그 집중의 시간도 오래 지속하게 하죠. 게다가 노르에피네프린은 수천만 개의 복잡한 신경회로들 중에서 현재 필요한 신경회로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 신경회로를 마치 근육 키우듯 강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하다면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회로들이 제각기 움직일 것이고, 그런 극도로 산만하거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만함과 무기력, 충동성이 특징인 ADHD도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자, 우리 뇌가 정렬을 하기 위해 노르에피네프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알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필요할 때마다 더 많이 분비하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정렬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을 때 하게 되는데요. 벼락치기 할 때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선명한 암기력 또는 통찰력도 폭발적으로 분비된 노르에피네프린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네,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절박함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위기감이 벼락치기라는 정렬 현상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는 진화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원래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생존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벼락치기에 의존할 수는 없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 뇌에 항상 분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처럼 우리 무언가 집중하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많이 방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의 정렬이란 현상까지 쉽게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렬에 이르게 하는,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대량 방출케 하는 뇌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건 바로 말하기입니다.
UCL의 신경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노르에피네프린은 말만 지속적으로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한 장소에서 서너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어도 전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은 말하면서 계속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덕분이죠. 네, 몇 시간 동안 실컷 떠들고서도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그 재미난 농담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몇 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말을 하되 설명하는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네, 설명하는 말하기를 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전 세계 명문대학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모든 학습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났던 학습 전략은 다름 아닌 설명하기였습니다. 왜 설명하기가 이토록 강력할까요? 일단 설명하기는 앞서 말한 뇌의 정렬에 필요한 청반을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즉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르에피네프린이 대량 분비되는데 여기서 설명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더해지면서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총동원되기 때문이죠. 설명은 단순히 아는 것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하므로 뇌의 수많은 영역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전두엽은 이 사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가 예시가 뭘까라고 판단하고 해마에게 그에 맞는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해마는 마치 도서관의 사서처럼 그 수준에 맞는 어휘와 개념을 대뇌피질 곳곳에서 정확히 꺼내오는데요. 이렇게 찾아낸 정보들을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브로카 영역에서 문법에 맞게 구성해서 입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전전두엽과 두정엽이 협력해서 집중력을 오랜 시간 지속시키죠. 이때 대부분의 뇌 영역들이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하게 되면서 기존의 뒤엉킨 신경회로들이 설명하기라는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정렬되는 겁니다. 이런 정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설명을 하다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며 순간 스스로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내 영역들이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개념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만약 당신이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설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통찰적 이해를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실제로 파인만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는데요. 이 역시 설명하기가 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 역시 수업이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정렬과 깨달음을 자주 경험하는데요. 이처럼 설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뇌 정렬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를 몇 년 아니 수십 년의 정렬을 경험한 뇌는 천재들의 핵심 자질이라 불리는 백질의 극적인 변화와 자뇌와 우뇌를 연결한 뇌량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천재들의 뇌 구조와 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렬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몰입이란 최고 수준의 집중력에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몰입을 위해선 정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극한의 집중력이며 정렬과 가장 큰 차이는 주변 환경이나 시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강력한 집중력이란 사실이죠. 그럼 당연히 집중력의 핵심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떠올릴 텐데요. 몰입은 내가 정렬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 일에 재미랑 흥미를 느끼거나 또 내가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이 더해질 때 도파민이 추가로 폭발적으로 방출되고 도파민은 청반을 더욱 자극해 노르에피네프린을 기하급수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때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조합으로 인해 몰입이라는 미친 수준의 집중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물론 몰입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몰입을 일상적인 집중력이라기보단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잊을 정도의 초월적인 집중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마치 밤을 새워가며 재미난 소설을 읽을 때처럼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집중력이죠. 물론 정렬을 위한 방법으로 설명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그 중에서도 소설 읽기를 강력 추천하는데요. 소설 읽기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대학생들의 뇌를 정렬시키기에 설명하지 못지않게 훌륭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소설에는 수많은 인물, 복잡한 장소, 얽힌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적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는 거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보면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머릿속에 유지해야 하므로 작업 기억이 최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은 복잡한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려 하고 해마는 인물들의 특징과 사건을 체계적으로 저장하며 각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되므로 언어 정보 처리 영역들도 총동원됩니다. 또 글을 계속 읽어나가야 하므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몇 시간씩 유지하는 훈련이 되는데 이때 전전두엽과 두정엽이 협력해 마라톤 선수처럼 지구력 있는 집중력을 기르게 됩니다. 게다가 소설은 내 취향에만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흥미와 재미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의 도움으로 정렬을 넘어 몰입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내 재미있는 소설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렬을 넘어서 몰입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물론 소설 읽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종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훑어본다거나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읽거나 대화 부분만 읽는 그런 방식은 뇌의 정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본인이 진짜 흥미를 느끼는 소설 한 편을 제대로 읽는 것이 내 발달에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소설에 대해 지인이나 자신에게 상세히 설명해 본다면 우리 뇌는 또 엄청난 수준의 정렬을 다시 경험하게 되겠죠. 물론 소개를 하거나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도 뇌의 정렬을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 역시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깊이 공부하고 이후 스크립트 작성을 하면서 강력한 정렬을 자주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정렬을 자주 경험하면서 앞서 말한 초집중력이나 순간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 영역들 간의 연결로 인한 통찰력과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 역시 자네운에 할 거 없이 평소 전혀 연결되지 않던 내 영역들이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의 뇌가 정렬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 뇌는 정렬이 기본 상태가 될 겁니다. 즉 우리 뇌는 매번 새로운 길을 확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아주 작은 집중의 힘만으로도 몇 시간씩 공부를 하거나 깊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학자들이 이런 상태 자체를 몰입이라 부르기도 하죠. 네, 최소한의 에너지로도 몰입이라 부를 만큼 강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쯤 되면 왜 역사 속의 천재들이 그렇게 말해왔는지 완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신들은 특별하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충분히 쉬면서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것을요. 네, 그들은 이미 공부를 하는 목적에 맞게 뇌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으며 그 정렬 상태 덕분에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몰입에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뇌는 심지어 쉬는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공부가 지속되는 놀라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네, 소위 잡생각이라 불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조차도 천재들의 학습과 관련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테니까요. 즉 그들은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서도 샤워하면서도 심지어 잠깐 멍 때리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작정 어려운 자기계발책을 억지로 읽기보다는 평소 읽고 싶었거나 내가 좋아할 만한 흥미로운 소설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소설을 다 읽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나 나 자신에게 아니면 AI라도 그 소설의 줄거리와 감상을 마치 영화 리뷰하듯 아니면 토론하듯 자세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정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정렬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천재들이 가진 그 자연스러운 집중력과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